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 해설은 우리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문제를 20분 동안 풀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우리 학생들은 꼭 20분 동안 우리 문제를 다운받아 갖고 20분 동안 스스로 풀어보고 나서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그냥 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이 문제에 관련된 이론들을 또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갈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 그림과 같은 구조용강의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죠? 한 10% 내지 20% 정도는 옳은 것은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강제의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이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리얼은 요게 레알입니다. 레알. 그러니까 트루지, 트루인데, 다시 말하면 레알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학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공학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요게 레알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소위 네킹이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응력은 시그마는 A분의 P잖아요. 그죠? 저기 이제 그 작용하는 응력이 점점 커지는데 P가 이제 더 작용하는 힘이 더, 저 의미를 보면 더 커지지는 않는데, 공학적인 의미를 보면 커지지는 않는데 다운되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힘이 더 커져갖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위 이제 네킹이라고, 우리가 강제지, 그지? 강제를 시험하는 시험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험편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표점거리라고, 응력 변형을 측정하는 표점거리를 딱 표시를 했고, 여기에 요 길이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길이야 변하는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연성을 측정을 하고 입실론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가해지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단면적이 요곳에 단면적이 A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힘을 P를 가잖아요. 그죠? P를 가면 A를 가지고 A를 나눠주면 시그마를 A분의 P를 가지고 응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래 길이에다가 늘어나는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입실론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시그마하고 입실론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강구조를 시험할 때. 근데 자, 요걸 그대로 두고 조금 설명을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강제는 탄성제인데 초반에는 이게 선형적으로 라인으로 변합니다. 라인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비례 구간이란다. 리니아하다. 직선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입니다. 직선. 리니아하게. 직선으로 구간인데, 이건 이제 비례하는 구간입니다. 비례. 여기까지가 이렇게 비례한도가 되는 거죠. 비례한도를 지나가지고, 이제 비례한도를 지나가지고 조금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꺾이면 요 A점까지는 뭐냐면 탄성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비례한도는 당연히 여기서 하중을 제거하면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비례한도를 지나고 조금 더 가더라도 여기 꺾이면 이제 이거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비선형이거든. 여기가 비선형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탄성한도가 됩니다. 탄성한계가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뭐냐면 하중을 여기서 제거하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지. 탄성이니까. 탄성은 하중을 갖다가 우리가 마치 공이나 풍선처럼 누르면 이렇게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죠? 거기서 힘을 빼면 원 위치로 돌아오는 그걸 탄성이라고 하거든. 일라스틱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하중을 제거하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지. 이게 강제가 당겨서 늘어났다가 힘을 놓으면 원형으로 이렇게 딱 변합니다. 이게 탄성 한도고. 근데 이제 탄성 한도를 딱 지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지나는 순간부터는 뭐냐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은 일드라고 한대. 마치 뭐냐면 내가 누구하고 싸움을 하는데 버티다가 내 능력을 벗어나갖고 난 도저히 못 감당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강제가 하중을 버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게 쭉 늘어져 가지고 자기의 강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항복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늘어나는 게, 이쪽으로는 응력인데 여기는 힘하고 관련되는 힘
P하고 관련되는 함수고 이거는 변형률인데 이거는 늘어나는 길이 변형률은 변형된 길이하고 관련된 함수거든. 그러니까 이제 힘은 약간만 가 있는데 변형이 쭉 많이 생기지. 이게 이제 항복의 특성입니다. 항복을 하게 되면 일단 처음에는 막 버티다가 항복을 하면 그때부터는 힘은 약간 가도 쭉 변형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B점부터는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힘은 더 이상 없지, 그지? 힘은 똑같은데도 변형만 쭉 늘어납니다. 변형만 쭉 늘어나는 거지. 이제 항복한 이후의 특성입니다. 이게 항복한 이후에는 쭉 변형이 늘어나다가 이게 이제 이거는 그래서 항복 고원이라고 해서 이 플래투라고 합니다. 플래투. 고원지대를 딱 지나가고 시점이 지나면 이제 쭉 늘어나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또 힘을 좀 더 가해야 돼. 힘을 좀 더 가해야 변형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소위 이제 요 두 개 다 요 구간을 우리가 소위 스트레인 하더닝이라고 해서 스트레인은 변형도잖아요. 그죠? 이걸 그래서 변형도가 경화되는 하더닝 되는 구간이다 해서 변형도 경화 구간이라고 합니다. 변형도 경화 구간의 피크가 이게 뭐냐면 인장 강도 피크. 그리고 변형도 경화 구간의 피크를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힘은 더 이상 가하지 않아도 변형만 쭉 이쪽이 변형이니까 변형만 쭉 늘어나는, 힘은 더 이상 가하지 않아도 변형이 쭉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소위 우리가 뭐냐면 넥킹이라고 합니다. 넥킹. NECK. 넥이 뭐죠? 넥. 목이잖아, 목. 가는 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넥킹이라고 합니다. 목처럼 가늘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얘기해 봅시다. 이거를 힘을 가해가지고 당기다 보면 이게 이제 탄성 한도까지는 길이가 쭉 늘어나겠지, 그지? 쭉 늘어나는데 이 폭은 조금 줄어들면서 쭉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서 쭉 오고 그다음 넥킹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가늘어지는 거지. 이렇게 목처럼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끝에는 좀 굵어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목처럼 가늘어지는 현상이라고 해서 넥킹이라고 합니다. 넥킹이 되면 이 단면적이 적잖아, 그죠? 시그마는 A분의 P인데 단면적이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기는 힘은 비슷하더라도 목이 가늘어졌기 때문에 레알 응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레알은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시그마가 A분의 P인데 A가 팍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목처럼 가늘어지니까 이게 실제로는 레알은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리얼 또는 트루, 이게 이제 트루 진 응력 변형 곡선이라고 합니다. 진. 리얼은 트루는 이렇게 가고, 근데 이제 공학적으로는 이 실험할 때는 요 넥킹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공학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왜냐면 이건 항복한 이미 최고 강도에 도달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거 따져가고 계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 그래갖고 여기는 넥킹이 생긴다라고 하고 여기가 파괴점이거든. 넥킹이 생기다가 쭉쭉 목처럼 쭉 늘어나다가 뚝 끊어지는 게 요점이에요. 뚝 끊어지는 게 여기가 이제 파괴지,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파괴 변형률이고 여기가 페일입니다. 페일. 파괴가 되는 점입니다. 페일류. 자, 이제 저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항복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항복점인데, 항복점은 이제 크게는 여러 실험을 해보면 크게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항복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꼭대기를 갖다가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꼭대기 요걸 우리가 upper yield point, 그러니까 상위 또는 상항복점이라고 하고, 꼭대기라고 해서 상항복점이라고 하고, 당연히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밑에니까 하항복점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상항복점, 하항복점 두 개로 나뉩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랬는데 우리가 항복 강도는 하항복점, 이렇게 평준화되는 하항복점, 이걸 우리가 항복 강도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끄갖고 여기를 FY 항복 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항복점이라고 하죠. 하항복점의 강도를 우리가 항복 강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항복을 하면 이때 항복한 변형률, 요게 이제 입실론 Y가 되는 거지. 항복 변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항복하기 이전까지를 소위 탄성 구간이라고 하고, 항복한 이후를 여기서부터는 여기를 이제 소성 구간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요 소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탄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생긴 변형은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소성 변형이 되면
여기서 이만큼 와갖고 여기서 이제 하중을 제거하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탄성 기울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쪽으로 딱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만큼 이만큼은 잔류 변형이 남는 거지. 회복은 여기서 이만큼은 회복이 되는데 이만큼 잔류 변형이 남습니다. 이게 이제 소성 구간의 특징입니다. 탄성을 벗어나면. 그리고 이게 이제 항복 변형이잖아요. 그죠? 항복한 이후에 이 강제잖아, 스틸은 항복한 이후에 여기부터 이만큼 매우 긴 구간, 항복한 이후에 여기 파괴잖아, 파괴가 될 때까지 굉장히 긴 항복한 변형률의 5배, 10배 정도의 긴 구간 동안 버티고 견딥니다. 이게 강제의 매우 중요한 성질인 이게 덕틸리티, 연성이 됩니다. 연성. 덕타일하다는 거. 연성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건축 토목 시설물에서 토목 시설물은 우리가 뭐 예상하는 거 설계할 때 충분하게 하중 응력을 고려해 갖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나주 공항에 그게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행기 갖다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건 충격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진이라든지 또는 충돌이라든지 우리가 예상 설계할 때 고려한 그거를 벗어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과하중이 작용을 하면 이 건물이 이렇게 항복하고 이렇게 거동을 해가 파괴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복 변형이 될 때까지는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소위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뛰면 출렁하는 게 이게 탄성 한도 내에서 이거 움직이는 거거든. 이 구조물이.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벗어나서 많이 기울어지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시설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기울어졌다, 항복했다는 걸 느끼겠지, 그지? 느끼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조치를 하겠지. 대피를 한다든가 경고를 울린다든가 사람들한테 피하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파괴가 되는 순간까지 사람들한테 피하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연성입니다. 여기 이만큼 변했을 때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계속 늘어나고 파괴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 변형을 보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설계는 이 건물의 구조물의 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연성을 담당하는 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이 스틸 강제입니다, 강제. 그래서 항복한 이후에 항복 변형률 대비 이만큼 늘어난 변형률의 길이, 이게 연성이거든. 그러니까 연성은 우리말로 이거를 정의를 하면, 이거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 변형을 지지하는 능력, 이런 말입니다.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강성이고 변형을 충분히 견뎌내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항복한 순간부터 파괴될 때까지 이만큼의 변형률을 항복 변형률로 나눈 값, 그게 연성이거든, 덕틸리티. 그러니까 항복한 이후에 충분한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이제 연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강제에서. 그래서 요 내용하고 저런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서술됐던 내용들은, 문제들은 다 이제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항복점, 여기가 항복점인데, 항복 강도는 이렇게 됐을 때 하항복점, 하위 항복점 값을, 이것을 우리가 항복 강도로 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1번을 조금 올려갖고 한번 볼까요? 밑에까지 같이 해갖고 그래프만 나오면 되니까. 자, 직선 OA의 기울기. 그랬을 때 맞아. 이때 이 탄성 구간이 비례한도 탄성 구간의 이 기울기, 이게 바로 뭐냐면 탄젠스 세타가 이게 기울기 탄성 계수입니다. 왜냐면 이게 시그마 축이고 이게 입실론 축이잖아요, 그죠? 시그마하고 입실론은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시그마는 이 입실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 2를 남겨두면 2는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지. 입실론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기울기의 이 OA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탄젠스 세타. OA 기울기는 탄성계수다, 이 맞습니다. 그리고 A점은 비례한도,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죠? 비례한도, 이거. 여기까지는 비례한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ABCE 프라임을 진 응력 변형 곡선. 아까 여기가 E 프라임이죠, 그죠? E 프라임. 요건 레알이라고 했죠, 그죠? 레알. 진 트루, 진 응력 변형 곡선이라고 하고, 그다음 ABCDE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학적인 응력 변형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용 강의 경우에는 여기에 레질리언스라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두 가지 용어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레질리언스라는 게 나오고, 레질리언스는 우리말로 굳이 그걸 번역을 하면 회복력 이런 비슷한 말입니다. 회복력. 레질리언스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터프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NESS, 터프니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인성이라는 말입니다. 인성. 터프니스, 인성. 이것은 뭐냐면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능력입니다. 능력, 에너지라고 봅니다. 재료의 에너지. 에너지를 보통 우리가 U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에너지로. 그래서 터프니스하고 레질리언스가 두 개가 다른 게 뭐냐면, 레질리언스는 탄성한도를 가지고 탄성한도에서 이렇게 끄가지고 요 탄성한도까지의 요 면적, 탄성한도까지의 에너지 능력,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레질리언스입니다. 요게 레질리언스. 그다음 이 파괴될 때까지, 이점까지 파괴될 때까지 이 전체 면적, 이게 바로 뭐냐면 터프니스, 인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XY 축에 있어서의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의 하부 면적은 그것의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변형 에너지, 그 탄성 변형의 축 변형 관계 가지고 변형 에너지 지난 시간에 한 문제 풀었고 다음 시간에 한 두 문제 풀 텐데, 그 에너지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학에서는 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이 XY 축의 그래프에 어떤 그래프에 이런 유형이나 이런 유형이 나타나면 이 그래프의 하부의 면적이 이게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변형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 강제 이런 그래프에 파괴될 때까지 전체 면적, 이게 바로 인성, 터프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의 구조용 강의 레질리언스는 재료가 소성 구간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곡선 OABCD 아래의 면적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지, 그지? 소성 구간이면 이거 탄성 구간이고 이게 소성 구간이잖아요. 소성 구간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럼 이까지 다 한데, 그리고 OABCD 전체 아래의 면적이면 이거 레질리언스가 아니고는 인성이 되는 거지, 인성. 레질리언스는 요 탄성 구간의 요 면적, 그거를 이제 레질리언스,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회복력. 그다음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틀린 거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 요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은 한번 봅시다. 4번이 뭐냐면 D점은 극한 응력으로 구조용 강의 인장 강도로 나타낸다. 한번 D점. 그렇지. 이렇게 그래프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강도는 강제 우리가 활용하는 강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항복 강도가 있는데, 항복 강도는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요 하위 항복점 강도, 이거 항복 강도라고 하고, 요 D점 제일 꼭대기는 극한 강도인데, 강제에서는 이걸 우리가 대문자 강도로 했으니까 FU라고 해서 얼티밋 강도, 이래서 이걸 인장 강도로 씁니다. 요거는 이제 인장 강도가 되고, 요것은 이제 강제는 강구조에 있을 때는 이렇게 F 쓰니까 FY로 쓰고는 항복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4번에 설명 나온 것들은 D점이라고 했으니까 D점은 저거는 인장 강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있죠, 그지? 레질리언스가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요 매우 중요한 그래프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간혹가다 역학에서 나왔다가 어쩌다 한 번씩은 또 저 뒤에 강구조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양차에 걸려 있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두 과목에서 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들이 출제할 때 이거는 응용 역학에서도 이 문제를 출제해 놓고
저 뒤에 있는 강구조에서 실제로 해놨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은 다음 그림 같은 구조물에서 최대 정모멘트가 발생되는 위치는, 자, 일단 정모멘트는 부재력인데, 모멘트는 여러분들이 전단력도만 알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전단력도가 0을 통과하는 점이 이제 휘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전단력을 알려면 발력만 구하면 되겠지, 그치? 발력.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단순 내민보인데 발력을 구하는데, 자, A점에서 어디로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A점을 먼저 구해보면 되겠지, 그치? A점. A점의 발력은 우리가 A점은 요게 이제 힌지니까 발력이 수직한 발력 VA가 있고 수평한 발력 HA가 있는데, 수평 하중이 없기 때문에 HA는 0이니까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C점은 역시 이제 이게 수직한 발력 VC가 있는데, C점보다는 A점만 알면 되니까 우리가 A점을 한번 찾아보면, VA를 알기 위해서는, VA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되겠지, 그지? C점에서 MC. C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되겠지. 그래서 시그마 MC는 0을 가지고 모멘트를 취하는데, C점의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은 C점으로부터 수직한 거리를 가진 힘들이겠지. 그러니까 수직한 거리를 가진 힘은 VA가 C점으로부터 8 플러스 2, 요게 10m의 수직한 거리를 가진 힘이고, 그 다음 이제 요 등분포 하중 1kN이 전체 8m 구간에 걸쳐져 있으니까 이것은 등분포 하중으로 둔 상태에서 모멘트를 구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등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치환을 해야 되겠지, 그지? 등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치환하는 방법은 요 등분포 하중에 주어진 단위 힘 곱하기 이 길이를 해가지고 이 도형의 도심에다가 가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8m 곱하기 1이니까 8이 되는데, 도형의 도심은 이것의 중앙인 4m 위치니까 여기에 8kN의 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인 위치에서 작용한다라고 치환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여기에 2kN. 그러니까 C점에서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은 VA가 있고 8kN 있고 2kN 있다. 각각 거리는 이게 되겠지, 그지? 수직한 거리. 그래서 이 거리는 2에다가 요거 사니까 여기 6m가 되네, 그지?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식을 써보면 제일 좌측에 있는 힘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 C점을 기준으로 VA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고, 8kN은 C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고, 2kN는 C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네, 그죠? 그래서 그대로 식을 써보면 VA 플러스 VA 곱하기 거리는 10m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등분포 하중은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이니까 8kN 곱하기 거리는 6m지, 그지? 6m가 되고, 제일 우측에 있는 게 역시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2kN 곱하기 거리는 4m가 되네, 그지? 이게 0이 되니까 68에 48 마이너스고 24 플러스 8이니까 40이 남았지, 그지? 그래서 그러므로 VA는 넘어가는 게 40 플러스 40이 되니까 이거를 10으로 나눠주니까 이거는 4kN 되네, 4kN. 자, VA가 4kN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VA가 4kN인 걸 알면 이제 다 끝난 거지 뭐. VA가 4kN이라는 거면 이것만 구하면 여러분들은 VA를 가지고 전단력도를 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전단력도를 쉽게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전단력도만 그리면 휘 모멘트가 0이 되는 점은 우리가 적항계로부터 쉽게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걸 구했으니까 요거 지우고 여기서 한번 봅시다. 물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서 이거 관계를 가지고 VA를 4kN을 직관적으로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자세히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전단력도를 우리가 쭉 그려보면 전단력도가 어떻게 되냐면 VA만큼 올라가야 되겠지. 일단 여기서 VA만큼 올라갔지, 그지? VA만큼 올라갔는데 VA만큼이 얼마냐면 이게 4입니다. 4kN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등분포 하중은 하중이 등분포이면 전단력도는 뭐가 되죠? 1차 직선이 되죠, 그죠? 직선 1차 함수거든요. 직선. 하중이 등분포 하중이면 전단력도는 1차 함수 직선이 되는데, 여기 지금 하향이기 때문에 직선의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어떻게 내려가냐면 요거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요게 1kN/m. 이건 무슨 말이죠? 1m 갈 때 1kN 내려간다는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식으로 쓴다면 4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xm. 1x 원래 1x지, 1x.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x가 얼마냐 하면 x는 4m가 되겠지, 그지? 응? 왜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냐면 전단력이 0이 되는 점이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거지. 전단력이 0이 되는 점이. 그러니까 4에서 여기서 내려가는데 x가 4m지, 그지? 그러니까 1m 갈 때 1kN 내려가고 2m 갈 때 2kN, 3m 갈 때 3kN, 4m 갈 때 4kN 내려가니까 4m에서 0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하중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고 여기 VC는 자 여기가 아까 8이었고 여기가 2인데 이쪽이 4니까 전체 10인데 VC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겠지, 그지? 이게 4니까 시그마 FY는 0이 되니까 이게 4니까 6이 되겠지. 2하고 8하고 다음은 10이니까 4하고 6 돼야 10이 되니까 그럼 이게 여기 이제 VC는 6만큼 올라갔다가 여기 요게 이만큼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된 게 여기 이제 우리가 전단력도입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게 전단력도인데 전단력도를 그리면 우리가 휘 모멘트는 바로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휘 모멘트의 최대값이 발생되는 최대적 모멘트 발생되는 위치는 당연히 전단력이 0인 위치겠지. 요쯤입니다. 전단력도가 그러니까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가 바로 뭐냐면 모멘트가 맥시멈이고 모멘트 맥시멈의 크기는 뭐냐면 이것은 전단력도의 면적이 되겠지, 그지? 면적 어디까지? 요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면적이 요게 모멘트 이 점에서의 모멘트 맥시멈 값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16 나누기 2니 8이 되는 거지, 8. 그래서 모멘트 값은 요 점을 ABC 여기를 T라고 한다면 MD는 8이 되겠지, 그지? 저 면적이니까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그리고 여기 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최대값이라는 얘기지. 반대로 정모멘트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8이라는 얘기지. 8. MD. 요게 이제 최대고. 그래서 요 관계는 나중에 수업 시간이 조금 더 자세히 지금 문제 푸면서 이걸 너무 기초부터 다 설명하기는 어쨌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A쯤에서 우측으로 4m가 되겠네요. 그죠? 4m. 그러니까 결국은 발력만 구하면 발력 여기 이게 4를 알면 4 마이너스 1x를 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4m 와갖고 이게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2번. 그 다음 3번. 자, 이번에는 단순보의 전단력 선도가 그린 것 같을 경우에 C2 구간에 작용하는 등분포 하중의 크기를 C2 구간. 자, 역시 이게 전단력도입니다.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지금 이렇다는 말은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말은 여기에는 발력이고 여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집중 하중이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나가는 이 구간에는 하중이 없다는 얘기고 전단력이. 여기 이제 전단력도가 이렇게 1차로 되는 이 구간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구간에는 하중이 등분포 하중으로 작용한다는 이런 얘기겠죠. 그죠? 등분포 하중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이까지 내려온 크기를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지. 왜냐하면 이 하중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크기는 킬로뉴턴 퍼 메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킬로뉴턴을 메타로 나눠주면 오메가가 나오겠지, 그지? 킬로뉴턴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차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밑에가 20이고 위에가 8이니까 다 합친 거는 킬로뉴턴은 30이 되네, 그죠? 22에서 8을 더하니까.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m가 되지, 그지? 6m 되니까 6, 5, 30이니까 오메가는 그래서 오메가는 5가 되겠네. 5km, 미리 말하면 5kN/m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답은 오메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을 보면 그림을 비례관계로 여러분 따져갖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걸 뭐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주어진 값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4번으로 한가 봅시다. 4번은 이거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했는데 응역인데 자, 여기 이제 전단 응역을 구하라는 건데 그림과 같이 받침대 위에 블록이 놓여 있는데 이 블록 중심에 F라는 힘이 20kN 여기 작용합니다. F가. 요게 20kN 작용할 때 자, 이 블록에 생기는 전단 응역인데 평균 전단 응역을 얘기했습니다. 평균, 최대가 아니고 평균. 평균 전단 응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타우는 어떻게 되냐면 단면적분의 힘 전단력 V가 되겠지, 그렇지? 전단력 V, 힘P가 되겠지. A분의 V가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문제 풀 때 잘 해야 되는 게 자, 한번 봅시다. 여기 가운데에 F라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전단력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보에 이런 지점이 있고 여기 힘 P가 작용하면 이 단면에는 전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단면에 생길 때 이 전단력은 여기 생기는 전단 응력, 여기 생기는 전단 응력, 평균 전단 응력 타우는 뭐냐면 단면적 A분의 힘 P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요 P는 뭐냐면 요 구간에 있는 전단력입니다. 요 구간에 있는 내부 전단력이 되는 거고 단면적은 요것의 단면적이 되는 거거든. 단면적은 축의 수직한 방향의 힘이 전단력이니까 축의 수직한 방향의 단면적이 되거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블록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전단력이 생기는 면적은 어디냐면 이 축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지금 요 블록의 요 면적 또 여기 있는 요 면적 요거 요 두 개가 이 힘으로 인해서 전단력이 바뀌었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평균 전단 능력을 따지면 면적은 이쪽 양쪽을 다 고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A를 구하면 한쪽 면적은 그래서 요거 지우고 한쪽 면적을 보면 요 길이가 200mm고 요 높이 두께가 5mm니까 면적 A1은 어떻게 되냐면 200 곱하기 5가 되는데, 그제? 근데 이게 이쪽에 하나 있고 또 이쪽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잖아, 그제? 즉 힘 F를 지지하는 게 전단으로 지지하는 게 두 개가 있잖아. 사실은 이게 두 개가 A는 이거의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V는 위에 있는 20kN이지. 20kN이니까 우리가 메가파스칼이니까 이걸 뉴턴으로 고치면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지, 그지? 1000. 이렇게 되면 평균 전단 능력은 250 1000에 2000이 되네, 그죠? 2000분의 2만이 되니까 10이 되네, 10. 평균 전단 능력.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단면에 생기는 최대 전단 능력을 구하라. 타우 맥시멈을 구하라라고 하면 이것의 1.5배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타우 최대 전단 능력은 얼마냐라고 하면 이것의 2분의 3의 A분의 V가 되니까 이것의 1.5배니까 15가 되겠네, 그지? 15. 1.5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을 보면 역시 이제 그림과 같이 양단에서 X만큼 떨어진 B점하고 C점의 내부 힌지를 갖는 보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부정정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부정정이 아니고 여기에 힌지가 있고 여기에 힌지가 있으니까 요 갤버보인데 양쪽 캔틸레버가 오메가를 받는 이런 갤버보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보에 분포화 중 오메가가 작용하고 있고 그러면 A점의 고정단 모멘트의 크기와 중앙부 E점의 모멘트의 크기가 같아지기 위한 거리 X를 구하라. 여기에 작용 오메가로 인해서 이 구간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는 오메가 곱하기 전체 길이
L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전체 하중의 크기고, 그러면 이제 저기에 이점에 작용하는 하중 모멘트 ME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오메가가 이거고 L이 이거니까 이 L-2x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8분의 오메가 곱하기 L-2x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하고 뭐가 같냐면 이것의 2분의 1, 이게 이제 전체 하중이니까 이것의 2분의 1인 여기에 2분의 저기에 여기 작용하면 요 2분의 이게 P가 되고 거리가 X가 돼가지고 모멘트는 2 곱하기 X가 모멘트가 되니까 요 MA는 이 마이너스가 되지. MA는 이 힘 곱하기 X의 마이너스가 되지. 그래서 MA는 마이너스 오메가 L 마이너스 2X 요거의 2분의 1 곱하기 X 이게 이제 MA가 됩니다.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MA는 이렇게 되겠죠. MA는 2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L X가 되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다시 또 정리를 하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오메가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A제곱은 L제곱이 되고 2AB 하면 2 곱하기 A 곱하기 B 하면 4LX가 되겠지. 4LX가 되고 B제곱은 플러스 4X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8분의. 요 이제 두 개가 같으니까 통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4를 곱해가지고 통분을 해주면 이것은 이제 그럼 분모는 날아가니까 일단은 4 여기 마이너스 4 오메가 LX 여기는 플러스 8X의 제곱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지, 그지?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이제 8분이니까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거를 계산할 때 아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X의 제곱 텀은 이거하고 이게 있고 오메가 LX는 여기 오메가가 여기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 오메가가 곱해져야 되는지 여기도 오메가가 곱해져야 되고 여기도 그러니까 오메가가 당연히 곱해져야 되겠고 여기 오메가가 곱해져야 되고 오메가 빠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메가 LX 텀은 오메가 LX 텀은 이게 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X의 제곱 텀은 4하고 8이 돼갖고 12의 오메가 X의 제곱이 나오고 이거 하면 마이너스 8 오메가 LX가 나오겠지, 그지? 오메가 L 제곱은 그대로 오메가 L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는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가 되는지 요 2차 방정식이 되네, 그죠? 요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우리가 이게 0이니까 양변에다가 오메가를 나눠주면 오메가 날아가 버리면 그럼 남는 게 이제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12x제곱 마이너스 8lx 플러스 l제곱 이게 0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쉽게 해를 찾으려면 자 곱해가지고 12가 되고 더해가지고 8이 되는 거는 6과 2가 있지, 그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해야지 이제 곱하면 8이 되고 더하면 2가 되지, 그지? 여기 이제 XX.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L제곱, 그러니까 L-6X, L-2X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곱해야지 L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X 하니까
마이너스 6LX 마이너스 2LX 하니까 마이너스 8LX 6이 12X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제 요게 0 또는 요게 0이니까 여기서 하면 X는 6분의 L이 나오고 여기서 하면 X는 2분의 L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둘 다 근이잖아요. 그죠? 저기서 나와 있는 게 2분의 L은 없으니까 6분의 L 이게 답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산수 요거를 더하고 하는 빼고 하는 거 부호가 반대로 돼 갖고 결과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 6분의 1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내가 좀 어쨌든 셈을 길게 해서 풀다 보니까 산수에 미스가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간결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내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응용역학이 보시다시피 이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콘크리트보다 많이 걸리니까 토목 설계보다 응용역학 시간을 조금 더 한 10분 정도 길게 하고 뒤에 콘크리트를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문제 푸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풀었던 것들을 모의고사 시험 봤던 것들을 풀어나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 이건 좀 차분하게 한번 다시 풀어봐야 되겠네. 뭔가 산수에서 어쨌든 개념은 제가 설명했는 게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산수에서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산수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때 6번 한번 보면 이제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BC의 부재력의 크기는 했습니다. 자, BC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 트러스에 요거네요. 요 부재력. BC 부재력을 구하는데 이제 이렇게 전체 트러스에서 특정한 부재 하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시다시피 절단법 또는 단면법이라고 하는 트러스 해석법을 쓰면 됩니다. 절단법, 단면법은 트러스의 부재가 3개 이하로 되도록 절단을 해가지고 이 절단된 이 시스템에서 힘의 평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트러스에서 첫 번째는 물론 첫 번째 단계는 트러스의 반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반력을 구하는 거 이거는 보하고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보면 하중이 P, 3P가 작용을 하고 길이가 L 대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칭인데 트러스도 그렇고 보나 트러스 라면 다 똑같은데 하중이 균일하게 대칭으로 작용할 때는 이 전체 하중의 절반이 A의 반력 VA가 되고 나머지 절반이 B의 반력 V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P가 3개니까 이거는 3P분의 2분의 3P가 VB가 되고 VA 역시 2분의 3P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력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절단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3개 이하의 부재가 되도록 잘라가지고 그 시스템의 힘의 평형 요건식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개가 되도록 자르는데 반드시 내가 구하고자 하는 BC 부재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포함해갖고 3개로 자릅니다. 3개 이내도. 그럼 당연히 이렇게 자르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복잡한 우측은 이제 버리고 요 좌측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이 단면법으로 절단법으로 부재력을 구하는 원리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트러스를 잘랐을 때 여기에 부재력이 있고 여기에 부재력이 있고 여기에 부재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재력이 이걸 이제 뭐 예를 들면 F1, F2, F3가 있는데 이 부재력이 이쪽 트러스를 지지를 해가지고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걸 푸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쪽은 무시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 부재력을 이렇게 표시하는 순간 이것은 무시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재력이 이 반력하고 이쪽에 있는 힘하고 같이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트러스를 지지하고 있는 게 이 트러스 평형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재력이 제일 위에 BC 이거 F1이라는데 F1을 구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3개의 부재를 잘라가지고 하나의 부재력을 구할 때는 내가 구하는 부재력이 F1 있죠, 그죠? 이 F1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부재가 만나는 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F1을 구하는데 지금 F2하고 F3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F2하고 F3 만나는 점이 이 점이잖아. 이 점이 G잖아요, 그죠? G.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멘트 G, 시그마 모멘트 G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F2하고 F3는 G점을 통과하는 힘이잖아.
지점을 통과하는 힘은 힘 곱하기 거리가 모멘트인데 힘은 있지만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모멘트가 0이 되겠지, 그지? 이거 두 개는 날아가 버리겠지. 그럼 남는 거 이거 하나만 남겠지, F1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F1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mg를 취하면 G에서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은 자 G점으로부터 요 힘 F1이 있겠지. 또 이 P가 있네, P. 또 VA가 있잖아요, 그지? VA는 아는 값이고 P는 P고 그다음 F1은 모르는 값이니까 F1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자, 요 VA, P, VA는 여기가 요게 L이고 요게 L이니까 2L이고 P는 요 L이네. 그다음 요 F1은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L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L이니까 요거는 전체 길이는 전체 높이는 L 플러스 2분의 L이 되니까 요것은 2분의 3L이 되네, 그죠? 그래서 그대로 모멘트 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VA가 2분의, 여기 이제 VA가 2분의 3P, 이게 이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시계 방향이니까 이것은 플러스, 요 P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F도 역시 반시계 방향이, F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되겠지, 그지? 그대로 해서. 2분의 3P 곱하기 거리는 LL, 2L이 되네, 그죠? 2L이 되고. 요거 마이너스 P 곱하기 L이 되네, 그지? 또 마이너스 F1 곱하기 2분의 3L.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서 F1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면 3PL이고, 3PL 마이너스 PL 넘어오면 이것은 2분의 3L 곱하기 F1이니까 여기에다가 3L을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F1이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 이제 3PL 마이너스 PL 하면 요거는 2PL이 되고 3L을 나눠주고 2를 곱해주니까 LL 약분되고 3분의 4 P가 되나? 3분의 4P. 3분의 4P지, 그지? 맞지? 계산이. 그래서 F1은 3분의 4P가 되겠습니다. 3분의 4P로 나온 게 4번 같네, 4번. 맞지? 그래서 답은 4번, 3분의 4P가 됩니다. 자, 이 단면법은 절단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활용을 하면 이런 틀에서 문제들은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절단법은 꼭 익혀두고 오늘 내가 설명한 내용이 확실하게 잘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트러스 파트에서 꼭 복습을 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3번, 7번. 자, 구조물 판별. 이거는 이제 판별식 부정적 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차수를 구하는 일반식은 부정적 차수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m 플러스 r 플러스 f 마이너스 괄호 열고 2 곱하기 j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멤버 수, 부재의 개수. r 이거는 리액션, 반력의 수고. 요거는 강접합, 리지드 조인트지, 강접합의 수고. j 이거는 뭐라고 했죠? 절점이나 지점이나 자유단을 다 포괄한 게 j 가 됩니다.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부재수는 이렇게 하려면 되겠지. 부재수는 이게 하나, 이거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네, 그죠? 그래서 m은 6개고, 반력은 이거 고전단이 있기 때문에 3개, 여기 힌지기 때문에 2개, 이거 롤라기 때문에 하나지, 그지? 다 합치면 2, 3, 2, 1, 2니까 이게 6개가 되네. 강접합수는, 자, 강접합이 있는 조인트는 지금 이렇게 실선으로 만난 여기가 강접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힌지가 다 힌지니까 강접합이 없고, 지점은 관계가 없고, 여기는 강접합이 어떻게 돼 있죠? 이쪽 보와 이쪽 보 사이에 여기에 강접합이 하나가 돼 있을 거고, 여기 강접합이 돼 있을 거고, 또 이 보하고 위에 있는 이 기둥 이 사이에 여기에 강접합이 하나 돼 있겠죠, 그죠? 강접합이 2개지, 3개 부재가 만나면 강접합이 2개 됩니다. 그리고 빼기 2 곱하기 J는 절점, 지점, 자유단을 다 헤아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점을 다 헤아려주면 되겠지. 일단 지점은 하나, 둘, 3개가 되고, 절점은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자유단은 없네, 그죠? 6개가 되네. 절점이 3개, 지점이 3개. 그러니까 6개 되네. 그러면 요거는 여기 14 마이너스 1에 12가 되니까 2가 되네, 그죠? 그럼 2가 나오면 이거는 2차 부정정 이렇게 되겠지. 2차 부정정 3번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자, 8번. 8번 이게 이제 힘의 평형 문제인데, 자, 8번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자, 8번은 이제 힘의 평형 문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 하중이 50kN인 차륜 차바퀴입니다. 이게 이제 20cm 높이로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데, 이거 20cm 높이. 요 높이가 20cm입니다. 요 장애물을 힘 P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걸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소위 모멘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 하중이 이게 W잖아요, 그죠? W는 당연히 이 차륜의 중심에 작용하겠지. 도심에. 그러니까 여기 도심에 여기에 이게 얼마냐 하면 W 50kN 작용합니다. 50kN이 지금 여기서 장애물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요 점 있잖아요, 그죠?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버티는 50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로 해서 버티는 모멘트라고 하지. 그거 버티는 모멘트, 다시 말하면 모멘트 레지스탄스, 버티는 모멘트가 있고, 여기서 힘을 당겨갖고 이걸 넘어가는 모멘트가 있지, 그지? 모멘트 액션이 있겠지, 그지? 모멘트 요즘을 해가지고 당기는 힘 모멘트, 이게 버티는 모멘트하고 같으면 이제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시작하려고 되겠지, 그지? 최소한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힘이라는 게, 요게 요 모멘트하고 요 모멘트보다 더 크지만 이제 넘어가겠지. 최소한 힘은 같은 거겠지. 같으면 이제 이게 딱 평형을 이루니까 이게 이렇게 들려오겠지, 그지? 그래서 모멘트를 원해. 모멘트 평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트 나오는 것은 여기서 이 점에서 모멘트, 요 점을 O점이라고 하면 이 모멘트 O1은 이걸로 인한 모멘트고, 모멘트 O2는 이걸로 인한 모멘트겠지. 그래서 이걸로 인한 모멘트는 이 힘 곱하기 이 거리가 되고, 이걸로 인한 자중으로 인한 모멘트는 이 힘 곱하기 이 거리를 알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거리를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O1하고 MO2를 비교를 해가지고 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버티는 모멘트는 하중 힘 곱하기 거리, 이쪽 X 방향이니까 뭐 X라고 하면 되나? X. 이렇게 하면 되지. 힘은 50kN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일단 요 반지름이 50이잖아요, 그제? 반지름이 50이고,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반지름이 50이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 반지름은 50이고, 요 밑에 요게 20이니까 요 위가 30이겠네, 그죠? 30. 그러니까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요게 50이고 요게 30이면 이 길이는 우리가 특수 변의 삼각비에 의해서 3, 4, 5가 되겠네, 그죠? 그럼 요건 40이 되겠네, 40. 특수 변의 삼각형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길이의 비가 힘의 비하고 똑같으니까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이 변의 길이가 3이고 이 변의 길이가 4면 빗변은 5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긴 경우에는, 물론 직각삼각형입니다. 요 변에 5고 이 변이 10이고 요게 13 있지, 그죠? 3, 4, 5, 5, 12, 13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얘기지. 그 중에 하나가 3, 4, 5 관계니까, 그럼 이제 요 길이가 알고, 요 길이는 당연히 요건 30이라는 거 알지, 그지? 이 반지름에서 20 뺀만큼이니까. 그대로, 그러면 50 곱하기 X쪽의 거리는 40이 되고, 그 다음 MO는 어떻게 되냐면 힘 P 곱하기 Y가 되겠지, 그지? 근데 Y는 30이 되니까 P 곱하기 30이 되는 거지. 그래서 50 곱하기 4, 122, 30P가 되는 P를 구하니까 P는 4가 되는 거죠, 4. 아니다? 아니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MR하고 MO가 같으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맞네. 맞네. 그래서 50 곱하기 40이 요건 2000이 되고, 요거는 30P가 되니까, 요것에 30P가 되니까, P는 2000을 30으로 나눈 거네. 산수를 이상하게 해놓은. 요거는 이제 저기 나오는 가운데 3, 7이 21이니까 70보다 좀 작은 거 있지. 66.7이 답이 되겠네. 66.7. 66.7. 30에 70을 하면 2100이 되니까 2000이니까 66.7이 되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지냈는데 여기까지 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문제는. 그래서 계속 넘어가서 다음 문제, 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9번 문제도 역시 이제 이것도 갤브보고 갤브보의 힘 평형 관계인데 D 절점에 여기에 내부 힌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한 갤브보입니다. 그랬을 때 A점에는 수평 하중이 여기 P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점에는 여기 무게가 이 W가 있네.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자, 조건이 뭐냐면 지점 C에서 수직 발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중 P와 무게 W의 B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C에서 수직 발력,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런 힘이 작용하면 여기 수직 발력이 작용할 텐데, 이 VC가 있을 텐데 이게 0이다는 말이지, 그지? VC가 0이다는 말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VC가 0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P로 인해서 3L만큼 하는 이 모멘트, P 곱하기 3L 하는 모멘트하고 요점에서 그 다음 여기에서 어떤 힘 곱하기 이 거리한 모멘트가 같으면 시점에서는 수직 하중이 안 생기겠지, 그지?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힘하고 이쪽으로 돌리는 한 두 개가 평력을 이루면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걸로 인한 모멘트 이거하고 이걸로 인한 모멘트 이거 두 개가 같으면 시점에서 수직 발력이 0이 되겠지, 그지?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어서 돌리려고 하는 힘하고 이쪽으로 반대로 밀어가고 돌리려는 이 두 개의 힘이 같으면 여기에는 이 발력이 안 생기겠지, 그지? 그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게 갤브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쪽 단순보 이건 내민보인데 단순보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생기는 여기 발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발력을 여기다 가해주는 겁니다. 가해줘가지고 이 발력이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 발력인데 이 발력 곱하기 이 거리로 하는 요 모멘트하고 이 힘 곱하기 이 거리로 하는 모멘트 두 개가 같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수직 발력 VC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석을 하면 요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요 단순보로 봐야지. 요렇게 단순보로 봐가지고 여기에 발력 VD가 있고 여기에 발력 VE가 있습니다. 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VD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되겠지, 그지? 모멘트를 취하면 VD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시그마 ME는 0을 취하면 우리가 VD를 구할 수 있겠지. 이 주어진 이 단순보에서 얘기합니다. 단순보에서. 저쪽에 빼고 일단 단순보가 아니고 내민보지, 그지? 이쪽에 먼저 내민보 1에서 우측. 그래서 이 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이 점의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은 요 힘 곱하기 요 거리하고 요 W 곱하기 요 거리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VD 곱하기 거리는 6L이 되고 여기 이제 시계 방향이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시계 방향이 W 곱하기 3L이 되네. 이게 이제 0이 되는 값이 우리가 VD가 되겠지, 그지? 그러므로 VD는 3WL 나누기 6L이 되네, 그죠? 그래서
같은 L을 약분하면 3분의 6W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2분의 마이너스 되겠지.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부터 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W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VD는 2분의 W인데 결과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상향으로 가정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은 결과가 하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VD가 하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 VD가 하향으로 작용하는 이런 힘으로 크기는 2분의 W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내민보지, 그지? 우측에 있는 내민보를 해석해갖고 이 반력, VD 반력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여기에다 작용시켜갖고 이쪽 좌측의 나머지 내민보를 해석해야 되겠지, 그지? 갤버보는. 갤버보는 항상 이걸 먼저 해갖고 여기 나온 반력을 이쪽에 하중으로 가갖고 해석하거든. 그럼 요게 VD가 2분의 W가 하향이니까 이번에는 여기다 갈 때는 이거를 상향의 힘으로 가야 됩니다. 요게 2분의 W. 상향의 힘으로 가갖고 이제 좌측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좌측을 해석하는데 아까 조건이 VC가 C의 수직 반력이 생기지 않는 조건은 뭐냐 하면 P점에서 해도 되겠지만 C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했듯이 P점에서 이 힘 곱하기 이 거리로 한 모멘트하고 그다음 우리가 작용하는 요 반대 방향이 이 힘이니까 이렇게 회전시키는 부모멘트 반대 모멘트 2분의 W 곱하기 이 거리로 인한 모멘트가 여기에 평형을 이루면 C점에서는 이 힘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P와 W 관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그마 M B점에서의 모멘트를 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지. 이게 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VC가 생기지 않네요. 그래서 C점의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은 역시 이 힘 곱하기 이 거리가 있고 그 다음 요 힘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지. P 곱하기 3L인데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쪽에 이 힘은 반대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힘은 2분의 W 곱하기 거리는 4L 플러스 5L 합쳐갖고 9L이 되겠지, 그지? 9L. 이게 이제 0이 되면 모멘트 평형이 되니까 VC는 생기지 않겠지, 그지? C점에는 수직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이제 P하고 W 관계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3LP가 2분의 9WL 이래 되니까 양변에 L은 약분을 하고 3P가 2분의 9W니까 W분의 P가 WP니까 W로 나누어주고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W분의 P는 2분의 27. 반대로 또 3을 곱해주는 게 아니고 3을 나눠줘야 되겠지, 그지? 이 여기 있으면 이쪽 하니까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면 3 약분되고 2분의 3. 2분의 3이 되네. 2분의 3이 되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 자, 갤버보가 두 문제 나왔는데 실제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의 해석이나 반력 구하거나 부재력 구하거나 지금처럼 이런 거 구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 다이어그램 그리거나 아니면 또 뒤에 나오는 영양선도 이런 거 할 때 이 갤버보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갤버보가 실제로는. 여러분 갤버보를 잘 숙지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10번. 이거는 우리가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그죠? 그럼 빨리 풀어봅시다. 자, 10번. 이번에는 자, 두 개 집중하기로 단답에서 응력을 A, B, C, D점 선정해서 관찰했는데 응력 상태 중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A점, B점, C점, D점, E점이 있는데 여기에 같은 거리 떨어지는데 P가 있고 같은 거리 떨어지는데 P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P와 P 사이 이 구간 여기는 순수 휨 구간이지, 그지? 여기는 전단력이 없지, 그지? 순수 휨 구간이니까 전단력이 없는 구간이지. 여기는 전단 응력이 없지. 그리고 휘멍력은 아까 이렇게 보면 중립축에서 거리에 비례하니까 C점은 휘멍력이 0이고 E점하고 A점은 휘멍력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겠지, 그지? 최대가 되고 D점은 여기는 이제 휘멍력은 0이고 전단 응력은 최대가 되지, 그지? 그리고 B점은 역시 여기는 휘멍력은 A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에는 휘멍력이 다 똑같으니까 A하고 B하고 똑같지만 전단 응력은 이거는 요 딱 시작되는 구간이니까 전단 응력은 0이라고 봐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양쪽 구간에는 전단 응력이 생기지만 딱 요점까지는 전단 응력이 안 생긴다고 봐야 돼요. 경계점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보면 자 A점하고 B점의 주응력은 같지, 그지? A하고 B는 다 저 휨 압축 응력이니까. 저기는 지금 이렇게 압축이 생기면 여기 있는 압축 응력은 다 크기가 같습니다. 중립축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주간에 순수 휨 구간이고 휨 응력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A, B점이건 여기 어떤 특별한 다른 점이 있건 이런 점의 응력은 다 똑같습니다. 주응력은. 그 다음 C점의 주응력은 중립축과 45도 각을 이루는 면에 발생한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모아 응력운을 보아야 되는데 C점은 사실은 여기 주응력이 저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순수 휨 구간이고 전단력이 없으니까 전단 응력이 0인데 주응력이 뭐 이걸 떠나가지고 0입니다. 0. 왜냐하면 여기는 휨 응력도 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구간에는 전단 응력도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도 0이고 타우도 0인 구간입니다. C점은 응력이 없는 거지. 주응력이 0이지. 그 다음 D점은 최대 최소 주응력은 최대 전단 응력과 크기가 같다. T점은 여기가 이제 전단 응력이 최대가 되는 점이고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저 중립축이기 때문에 휨 응력은 0이잖아요. 그죠? 이 전단 응력이 지배되는 구간이거든. 근데 이때 최소 주응력은 이 전단 응력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전단 응력하고 크기가 같게 됩니다. 최대 최소 주응력은.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휨 응력이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E점은 인장 주응력이 발생한다. 당연히 A점은 여기는 주응력이 이 방향으로 압축만 생기고 E점은 이 방향으로 인장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다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주응력 관계 문제 가운데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유형이네, 문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 11번. 11번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론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게 교재로 보면 교재 몇 쪽에 있냐면 75, 76쪽에 딱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조합 합성 응력인데 그러니까 이제 안에는 A라는 재료, 겉에는 B라는 재료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이 두 가지 재료를 합쳐졌을 때에 이때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의 응력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이게 조합응력은 이 두 개의 탄성계수 곱하기 단면적을 각각 다 더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제의 응력일 때는 강제의 탄성계수에다가 이 P를 곱해주고, 콘크리트 응력일 때는 콘크리트 탄성계수에다가 이제 P를 곱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EC 플러스 ASES가 분모에 들어가고 두 개 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ES 곱하기 P 하는 게 강제의 응력이 되고 EC 곱하기 P 한 게 그 콘크리트 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ES 곱하기 P 답은 2번이 되겠네. 2번 맞죠? 우리 교재 교재 76쪽에 내가 잠깐만 교재를 한번 보자. (76쪽에) 76쪽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있네. 예. 이게 이제 시그마는 이 입실론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간에 요건 나중에 수업할 때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문제 풀면서 이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11번 시간이 좀 지연이 되네. 12번 자, 단위 중량이 있고 길이가 주어진 이런 보가 있고 이때 하중이 오메가가 작용하고 있는데 A점에서 발생하는 휘먹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자, 요 A점은 단면에 있어서 제일 상단점이잖아요. 그죠? 제일 상단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았다시피 휘먹력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니까 이게 최대 응력이 되는 건데 최대 응력이 되고 휘먹력 저 응력의 값은 시그마는 I분의 M 곱하기 Y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폭 B가 2배가 되면 휘먹력 값은 2배가 된다. 그러면 이제 폭 B는 요 I에 해당되는 값이거든. 근데 이 단면이 잘못하면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 잘못하면 이것은 12분의 BH3성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다시 말하면 12분의 BH3성 분의 MY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12가 요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이제 BH3성에 반비례하니까 B가 2배가 되면 시그마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네.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희망이 맞는데 그리고 이제 요 y는 이제 2분의 h가 되는 거고 모멘트는 오메가에다가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오메가가 작용할 때 고정단위니까 이 오메가가 작용할 때 이때 여기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L 곱하기 여기 오메가 전체 오메가 L이 2분의 1 빛에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L 곱하기 2분의 1이 갖고 여기 모멘트는 2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멘트는 2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기다가 요 M 자리에 2분의 오메가 L 제곱 Y 자리에 2분의 H를 가지고 나머지를 대입을 해보면 아마 이런 값들은 다 맞게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렇게 답만 체크를 하고 설명은 조금 더 긴 설명은 오늘 하기가 조금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네.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13번. 13번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기둥의 탄성 좌굴 하중이 같을 때의
단면 2차 모멘트 AB의 B인데, 자, 이제 기둥의 탄성 조각을 해준 PC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유효 개수에다가 길이를 곱한 KL 전체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I를 비교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PCR이 같다라고 했는데, PCR이 같은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일단 E는 탄성 개수 E는 같고 길이 L도 같고 I하고 I1이 I2가 다른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단순 지지된 경우에는 이때의 K 값이 이게 1이지 그지? 그리고 이게 한 단위 고정이고 한 단위 자유인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휘니까 한 사이클이 2L이 되니까 이때는 K 값이 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K를 PCR1하고 PCR2가 같은데 PCR1은 K가 1이니까 이게 1이 되고 PCR2는 K가 2니까 4L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게 파이 제곱 2I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하고 I는 다 같으니까 비례해서 당겨버리고 여기도 L 제곱도 같으니까 이렇게 남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PCR1에 남는 것은 I가 남고 PCR2에 남는 것은 4분의 I가 남잖아요. 그죠? 근데 I를 B를 하게 되면 1대 4분의 1이겠지. 근데 이제 I2분의 I1이 되는구나. 이게 I2래. 이게 I2. 이거분의, 아니다. I1분의 I2래. 그러니까 I1분의 1분의 I1분의 I2니까 이렇게 되겠지. I1분의 I2가 되니까 이것은 I1은 1분의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건 결국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푸는 게 시간이 타이트하네. 어쨌든. 자, 그 다음. 14번은, 임의의 형상을 갖고 단면적이 A인 단면이 있는데 이것의 도심축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축, X1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IX1일 때 ED만큼 떨어진 축 X2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했습니다. 자, 이것은 소위 이제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평행축 정리. 그래서 이런 거지.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우리가 IX라고 했을 때 도심축으로부터 거리 여기서는 X 뭐라고 했나 D만큼 떨어졌을 때 이때에 D만큼 떨어진 I 스몰 X1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플러스 단면적 곱하기 거리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죠? 요게 평행축 정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IX1이 이제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ED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IX2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IX 플러스 A 곱하기 거리 ED 요것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ED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IX1이 이거니까 IX1 플러스 뭐냐 이렇게 물었지, 그지? 그러니까 IX1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요걸 하면 요 뒷부분이 4AD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IX1이 이거니까 이거 플러스 3AD 제곱을 해야지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물었는 거예요. IX1에다가 플러스 3AD 제곱.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5번은 자 집중 하중을 받는 캔틸레버에서 높이가 H, 폭이 B일 때 수직 방향 채집량이 8mm라면 동일한 하중 조건에서 B점의 수직 방향 채집량이 27이 되기 위한 높이 H는 얼마냐? 자 이거는 이제 처짐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캔틸레버가 있을 때 캔틸레버에 하중 P가 작용할 때 길이가 L일 때 이때에 하중 P가 작용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처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때 요 처짐 요걸 델타라고 하죠. 델타. 캔틸레버의 자유단의 처짐 델타는 우리 캔틸레버는 이제 나중에 기억법이 있는데 그건 수업 시간에 보면 되겠지만 1, 2, 3, 6, 8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게 모멘트 하중일 때고 요게 집중 하중일 때고 요게 등분 하중일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집중 하중일 때는 처짐각이고 처짐이니까 분모가 3이 되지. 요건 이제 뭐냐면 3, 2, i분의 힘 P 곱하기 거리 L에 여기 3일 때 3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요게 이제 이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캔틸레버의 처짐식인데 3이하이분의 P를 3승인데 이때 지금 우리가 B하고 H의 값을 가지고 처짐량이 8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8인데 B하고 H의 값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일단 8인데 요때 I는 12분의 B, H 삼성이 되지. 그지? 이랬을 때 이게 8인데 그 다음 이제 이게 27이 되려고 하면 이게 27이 되려고 하면 높이 H가 얼마가 되냐 이 말이네. H가. 그러면 역시 이것도 3, 2, i분의 P, L 삼성인데 나머지 P 같고 P 똑같고 L 같고 다 똑같으니까 P하고 H가 같을 때가 8mm구나. 요거는 P하고 H가 같으니까 이거는 하여튼 뭐 B4승 또는 H4승이라고 하겠지. 그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거 다 같으니까 이건 지우고 그럼 이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8일 때는 i분의 1이니까 B4승분의 12가 되는 거고 여기도 역시 i분의 1인데 이거는 뭐냐면 BH3승분의 12가 되는데 이게 27이고 이게 27이고 이건 8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구하려냐면 B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H가 얼마냐고 물었구나. 그럼 B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H는 B로 표시될 거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H하고 B 관계를 찾으면 되겠네. 정리하고. 그러면 여기 12도 같으니까 일단 지워가지고 그럼 B4승분의 12가 8이고 BH3승분의 12를 27로 본다. 이랬을 때 B와 H의 관계니까 그게 비례식을 써야 되는데 이게 8이고 4승이니까 여기는 B는 아마 2가 될 거고 27이고 3승이니까 이거는 아마 3이 될 거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 값을 찾아보면 저기서 뭐를 찾아내면 B가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높이 H를 찾아라는 거네. 그죠? H. 그래서 요
관계식을 정리를 하면 H 대 B가 뭐 3대 2가 되든지 2대 3이 되든지 뭐 그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조금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쨌든 요 관계를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B 4성분의 1이 8이고 BH 3성분의 12가 27이라는 걸 가지고 B와 H, 지금 H를 B로 표시하는 거니까 요 H를 두고 B를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2분의 3이나 뭐 그 정도 좀 나오겠네. 어쨌든 값이 두 개가. 왜냐면 여기 B의 4성에 8이 대입되어 있고 H의 3성에 27이 되어 있으니까 2하고 3이 결국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갖고 답을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산수까지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산수는 또 다시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아직 5문제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 이미 한 번 쉬었기 때문에 더 쉴 수는 없고 조금 이제 산수 하나하나 다 하지 말고 크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갖고 시간. 자, 이번에는 요런 양단 고정의 물체가 있는데 이게 길이가 1505m하고 1500m짜리가 있고 중간에 3000m가 있는데 단면적은 동일하고 이런 거를 A 부재, B 부재, A와 B를 요 보기 3체인 강체 벽체 사이에 강제로 끼워 넣었을 때 부재 A는 델타 1만큼, 부재 B는 델타만큼 델타 2만큼 길이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줄어든 길이의 B 델타 1과 델타 2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건 탄성 개수가 이제 E1, E2가 주어졌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요 양쪽에 고정된 양 지점 사이에 길이는 3m구나. 3m인데 1.505m하고 1.5m짜리 두 개를 여기다 강제로 끼워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5면 3m 딱 맞아서 딱 들어가는데 505니까 0.05m가 더 길이가 길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억지로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이거 두 개가 요만큼 좀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지? 길이는 3m니까. 그만큼 줄어드는데 이거 두 개가 얼마만큼씩 줄어드느냐. 줄어들 때. 근데 그거는 뭐냐면 탄성계수에 따라 갖고 줄어드는 게 다르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응력 변형률 관계에서 시그마와 입실론 관계는 이렇게 되지.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 되고 이제 여기 이 관계에서 이제 요거는 A분의 P이고 요것은 입실론은 L분의 이게 이제 델타가 되는데 델타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델타를 구하면 델타는 양변을 L을 곱해주고 2를 나눠주니까 A 2분의 P, L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델타 1은 E1 다르고 길이 L1 다르네. 그죠? 그리고 단면적 A하고 P는 똑같고 이렇게 계산한 값하고 그 다음 델타 2는 역시 A E2분의 P L2 이렇게 되는데 역시 A하고 P는 똑같은데 E2가 여기 보면 E2는 A E1의 3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 E1이 되는 거고 L1은 1.505가 되고 L2는 1.5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 이제 델타 1, 델타 2를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이제 폭이 3,000인 강체 벽체에 내려오는 거니까 단면적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델타 A, 델타 B, B를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L1에다가 1.505 넣고 L2에다가 1.5를 넣고
A 같으니까 날리고 PP 같으니까 날리고 E도 여기 3이 남아 있으니까 E1 날리고 그렇게 되면 3분의 1.5 대 1분의 1.505 이것의 비를 따지면 되지, 그지? 델타1은 그래서 델타1은 1분의 1.505가 돼갖고 이 값이 나오겠지. 델타2는 3분의 1.5가 돼갖고 이 값이 나오겠지, 그지? 이게 두 개의 비를 따지는 겁니다. 계산은 나중에 산수로 한번 해보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답은 내가 다시 게시할게. 그 다음 17번 문제 이거는 다행히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문제잖아요. 그죠? 했던 문제와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뭐 정리하면 되겠지. 시그마 1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시그마 y는 시그마 1인데 시그마 y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t분의 pr이 되고 시그마 x는 이건 시그마 2니까 이거는 2t분의 pr이 되겠잖아요. 그죠? r은 4반지름이니까 여기 이제 안쪽 반지름이 300 주어져 있고 그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8번은 이것도 이제 갤버보인데 갤버보에 이제 이렇게 힘이 작용했을 때 이 갤버보에 이제 P점에서 수직 발력하고 휘 모멘트 발력이 얼마냐. 이거는 갤버보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갤버보의 이 C점, 갤버 힌지를 중심으로 한 이 좌측을 요 단순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갖고 단순보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가운데 P가 작용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거의 발력은 여기에 수직한 발력이 2분의 P가 되고 여기에 수직한 발력이 2분의 P라는 거는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P가 작용하니까 절반씩 나눠 가지니까 그러면 이 갤버보의 좌측 단순보를 해석하면 여기에 있는 2분의 P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2분의 P가 이게 하중으로 작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걸 해석해 갖고 여기에 하중으로 시키는 순간에 이 좌측은 배제를 하면 됩니다. 좌측은 이제 배제를 하고 요것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RB는 이거와 이거 합친 게 RB가 되는 거지, 그지? 그 RB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P 플러스 P가 되니까 이거는 2분의 3P가 되겠지. MB는 어떻게 되냐면 MB는 시그마 MB를 구하면 되겠지. 시그마 B점에서의 모멘트는 합은 0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둘 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P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L이 되는 거죠. L이 되고 또 마이너스 P 곱하기 2분의 L 하고 여기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MB 한 개 0이 되니까 그러므로 MB는 2분의 PL 마이너스 2분의 PL 넘어가면 둘 다 플러스가 되니까 2분의 PL 플러스 2분의 PL이니까 그냥 PL이 되는 거죠. PL. MB는 PL. 그래서 RB는 2분의 3P가 되고 MB는 PL인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이 답이 되네. 2번. 2분의 3P, PL. 자, 19번. 19번. 이거 조금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거 다 이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자, 지금 A로 잘려져 있는 이런 단면이 있는데 이 단면에서 전단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단면이 있으면 이 단면이 이런 힘이 받으면 이 단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수평으로 전단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전단 능력을 구할 때는 이 전단 능력 타우가 IB분의 V Q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때 이 Q가 이게 이제 원래 단면 1차 모멘트는 지오메트리컬 모멘트라고 해서 G를 쓰는데 그래서 이 G 대신에 여기는 G가 이 타우가 나오는 전단력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G가 이게 전단 탄성 계수로 우리가 보통 G를 쓰기 때문에 이때는 탄성 계수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Q로 씁니다. Q. 그래서 이 Q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단변적 곱하기 도심까지 글이잖아요. 그죠? 글인데 지금 이
요 AA 면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할 때는 AA 면 밖에 있는 요 단면적 곱하기 요 도심축으로부터 AA 면의 도심, AA 면의 도심까지 거리 요걸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빗금 친 단면적은 B 곱하기 4분의 H 이게 단면적이 됐잖아요. 그죠? 단면적이 되고 도심, 저 전체 직사각형의 도심으로부터 요 중립축으로부터 요까지 도심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요까지는 여기서 전체가 이게 높이가 h니까 여기서 전체 높이는 2분의 h가 되겠지. 그지? 근데 요게 4분의 h니까 여기까지는 4분의 h가 되겠네. 근데 요 4분의 h의 절반은 또 요게 8분의 h가 되잖아요. 그죠? 8분의 h 플러스 2분의 h 이게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되네. 요거는 8분의 5h가 되나? 8분의 5h. 그래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2분의 h가 아니고 4분의 h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2분의 h니까 여기서까지가 4분의 h가 되고 여기서 4분의 h니까 그러니까 이제 4분의 h니까 이거는 8분의 3h가 되는 거죠. 8분의 3h. 여기다 곱하기 도심까지 거리가 8분의 3h니까 이거 곱하기 8분의 3h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단면적 곱하기 중립축에서부터 요 단면의 도심까지 거리 구하면 그게 단면 1차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은 38의 24분의 32분의 3 32분의 3 BH 제곱이 되네. 이거는 32분의 3 BH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아이고, 그렇지 이제 저녁 먹을 시간. 자, 마지막 문제. 이거는 이제 비틀림 모멘트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봉이죠, 그죠? 원형봉인데 원형봉이나 원형단면에 이제 비틀림이 생기면 이때 최대 전달 능력하고 비틀림 각 파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 저기 이런 그림 나오죠, 그죠? 이런 단면에 이제 이렇게 비틀림 모멘트 T가 작용하게 되면 이 단면에 이 면이 이제 이 전달 능력 타우가 생기는 거거든. 비틀림 응력 타우는 J분의 T, 이거 나중에 제가 했지만 J분의 TR이 됩니다. TR. 파이는 GJ분의 T, 이게 L이지, 그지? 이 두 개 틀린데.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유도를 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유도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요걸 알면 그대로 이제 저기를 우리가 대입을 하면 여기서, 비틀림 모멘트 T가 20kN이고, 지름이 100이니까 반지름이 50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결국은 J를 구하는 값이네, J. J는, 이게 IP인데, 원형 단면에서는 J가 IP인데, IP 단면 2차 극모멘트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32분의 파이 D 3승이야, 그렇지, 그죠? 4승인가? 6차원 파이 D 4승이 맞네. 30분의 파이 D 4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형 단면에 요거를 구하는 거네. 여기다가 32분의 파이 D 4승인데 T가 100이니까 100의 4승이니까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타우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파이는 요 똑같이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길이 L은 요 길이입니다. 요 본강의 요 길이. L 10m를 대입하면 되고, 전단 탄성계 수 G는 80GPa 주어졌네.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전단 탄성계 수 80GPa이니까 메가파스칼로 오시면 3개 고쳐주면 되고, 요게 J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되고, 타우, 피트리모메터 T 20kNm하고, 그 다음 L은 저기 10m. 요걸 대입해가지고 나오면 파이 각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고,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는데,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